안녕하세요, 라벨 민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에 동그랗게 만져지는 혹, 흔히 피지낭종이라고 부르는 표피낭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지낭종과 관련된 논문을 쓴 적도 있었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피지낭종 자체보다도 이걸 짜도 되는지, 언제 수술해야 하는지, 수술하면 흉터가 많이 남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영상에서 피지낭종이 무엇인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염증 주사만 맞아도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 흉터를 적게 남기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지낭종이라는 이름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지낭종이라고 부르지만 의학적으로는 표피낭종 에피더말 시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고 그 안에 각질의 성분과 피지처럼 보이는 내용물이 쌓이는 병변입니다. 겉에서는 동그란 혹처럼 만져지고 처음에는 여드름이나 지방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지낭종은 안쪽에 낭종벽, 즉 주머니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 짜낸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병변은 아닙니다. 안쪽 주머니가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용물들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피지낭종의 특징 중 하나는 피부 표면에 작은 구멍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스킨 오프닝 또는 펑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가운데 작은 점처럼 보이거나 모공이 크게 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부위를 누르면 하얗거나 노란 내용물이 나오기도 하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는 안쪽에 오래 쌓여있던 각질 성분과 피지 성분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동그란 혹이 만져지고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고 눌렀을 때 냄새나는 내용물이 나온다면 피지낭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지낭종은 왜 생길까요? 피부는 계속해서 각질을 만들고 오래된 세포는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모낭 입구가 막히거나 피부 표면 구조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피부 안쪽에 주머니 같은 공간이 생기면 그 안에 각질 성분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수술하다 보면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만져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질 수 있습니다. 얼굴과 귀 주변, 목, 등, 가슴처럼 피지선이 많거나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생깁니다. 작을 때는 통증이 없어서 그냥 두는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병변이 항상 조용히만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피지낭종을 그냥 방치하면 크기가 조금씩 커질 수 있고 어느 순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고 만지면 열감이 있고 아프게 느껴집니다. 심한 경우는 안쪽에서 터지면서 고름이나 냄새나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특히 갑자기 커졌어요, 며칠 전부터 빨개지고 아파요, 터지면서 냄새나는 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터진 상태가 되면 수술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직이 붓고 낭종벽이 약해지면서 주변 피부가 엉겨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술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수술 후 회복도 더딜 수 있고 흉터도 더 눈에 띄게 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지낭종이 붓고 아플 때 염증 주사, 흔히 트리암 주사라고 부르는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낭종 자체를 없애는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지낭종 안에는 내용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낭종벽, 주머니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증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붓기가 줄고 작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종벽이 남아있으면 다시 차오르거나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염증 주사만 반복해서 맞고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오래 두면 병변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주변 조직과 엉겨붙은 상태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주사는 상황에 따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보조적인 치료로 볼 수 있지만 피지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피지낭종의 근본적인 치료는 필요한 경우 낭종벽까지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시기는 염증이 없는 조용한 시기입니다. 피지낭종이 빨갛게 붓고 아프고 고름이 차있고 터지기 직전인 상태에서는 수술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증이 가라앉아 있고 피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 수술하면 낭종의 경계를 확인하기가 더 좋고 낭종벽을 온전하게 제거하기가 더 쉽습니다. 수술 범위도 더 작게 계획할 수 있고 수술 경과도 더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목, 귀 주변처럼 흉터가 신경 쓰이는 부위라면 특히 염증이 심해지기 전에 계획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낭종이 점점 커지거나 가운데 오프닝이 보이고 눌렀을 때 내용물이 나오거나 붓고 가라앉는 일이 반복된다면 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낭종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물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 주머니 즉 낭종벽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내용물만 짜내면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머니가 남아있으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병변의 크기 위치, 스킨 오프닝의 위치, 피부 장력 방향을 보고 절개선을 계획합니다. 특히 얼굴처럼 보이는 부위에서는 절개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피부 주름선이나 장력 방향을 고려해서 흉터가 덜 도드라지도록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스킨 오프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포함해서 절개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는 흉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피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면 흉터가 전혀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흉터가 두껍고 넓게 남든지 얇고 부드럽게 정리되는지는 수술 시기와 수술 후 관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가 잘 아물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하고 필요한 경우 흉터 연고, 실리콘 겔 시트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밥을 제거한 이후 상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에 맞춰 흉터 상태를 보면서 흉터 레이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맞추면 흉터가 두껍게 올라오거나 붉게 오래 남거나 주변 피부와 단차가 생기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흉터에 같은 레이저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붉은기가 강한 흉터인지 딱딱하게 만져지는 흉터인지 튀어나오는 흉터인지 패이거나 넓어지는 흉터인지에 따라 적절한 흉터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지낭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피지낭종, 표피낭종은 피지낭종이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낭종벽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계획하고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한 뒤 흉터의 상태에 맞춰 적절한 흉터 레이저를 이어가면 흉터를 적게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레슨의 라벨 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